대만은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국가가 됐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상욱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먼저 간략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만 남부 까오슝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상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대만에 온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현지 교회인 까오슝 성결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결혼 합법화를 두고 찬반 투표가 열린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과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어주시죠. 네, 오는 11월 24일은 대만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총선에는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민 투표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동성혼과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킨 나라, 이번에는 대만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두 가지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여뿐만 아니라 남과 남, 여와 여까지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인가이고요. 두 번째로 동성애를 남녀 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모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교과 과정으로 명시하고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도록 바꿀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공교육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안건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24일인데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한 대만 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질적으로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의회는 2년 이내에 관련 법 개정을 정비해서 동성 커플의 결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요. 2년 내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성 커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작년에 이와 같은 판결과 또 조만간 있을 전국민 투표는 하루 아침에 진행된 것은 아닌데요. 대만의 성소수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치자웨이 씨가 30년 전부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1986년 커밍아웃은 한 후에 5개월여를 감옥에서 보냈고, 또 같은 해 타이페이 지방법원에 동성결혼 공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여러 청원과 소송 등을 이어왔는데요. 그 후 결과 정치권과 대만 전역에서 점차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투표를 앞두고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투표를 앞두고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2001년까지만 해도 대만 인구의 상당수는 사실 동성혼 합법화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절반가량이 혹은 그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요. 또한 끊임없이 평등한 대우를 위한 법 개정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인 혼인평등권 초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혼인은 남과 여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는 규정에서 남과 여 대신에 두 당사자로 수정한 거죠. 그 밖에도 같은 해인 2016년 타이베이시는 동성 파트너에 대한 증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이디 카드 모양의 동성 파트너십 증서가 있는 커플의 경우 상대방의 의료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의 제한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만 차이 잉원 총통이 당선된 후에 대만은 1년도 안 되어서 동성애 옹호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 차이 총통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권리 향상을 약속하면서 찬성파들의 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작년 민법 통과 당시에 있었던 대법관
15명 중에 무려 7명이 차이잉원 총통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동성혼을 위한 큰 지지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성 교사님, 현직 교계 반응은 어떤지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신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 중심의 아시아, 그중에서도 화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 같은데요. 11월 24일 전국민 투표를 앞두고 대만교회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각종 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스티커를 제작해서 성도들의 차나 오토바이에 붙이게 하거나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지역별로 구국 기도회를 여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차세대 행복연맹이라는 단체는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등을 영상과 인터넷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 여러 교회들의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교회가 이런 시대적 변화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의 물음에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만 선교의 결과는 분명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초등 교과 과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계속해서 그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